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치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한 주 너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는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던 한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고무적인 거는 뭐 그동안 뭐 시장을 많이 매도를 했던 외국인들의 매수가 모이는 모습을 보여줬고, 뭐 반도체 쪽이나 그다음에 이 자동차 쪽,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그다음 배터리 관련 주들이 강하게 움직였던 한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자, 코스닥은 많이 힘들죠. 개별 테마 쪽으로 많이 움직이는 시장이었고, 그다음에 또 밤새 미국 시장은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 나스닥 스냅에 실적 저조로 급락을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미국 시장은 잠깐 조정을 줬다라는 것들이에요. 5일선에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가 큰 이슈가 많은 한 주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그다음에 FOMC에 많이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시장도 다음 주는 눈치 보는 장세가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8월을 저는 8월을 기술적 반등의 구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추세로 돌려서 움직이는 거기보다는 우리가 잠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간의 한 달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7월 마지막 주에는 변곡점이라고 봅니다. 이슈들이 많이 있고요. 저번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테크 기업들에 대한 실적 발표가 시장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를 잘 체크해야 될 것 같고, FOMC의 금리 인상은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거다라는 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주는 변곡점 라인이고 다음 주는 좀 강하게 움직이는 8월의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럼 8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종목을 잘 정리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업종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 업종은 저는 탑으로 볼 때는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이 섹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니까요. 여기에 대한 관련 종목의 대장주에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로 우리가 단기 매매를 한다면 그동안 힘들었던 그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커버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외국인들은 당분간 매수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환율 따릉의 영향보다는 단기 저가 매수에 대한 그런 폭들이 레인지가 있기 때문에 환율 영향보다는 단기 매매에 초점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다. 한 1조 정도 매수를 했는데요. 그게 고무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랬든 저랬든 주식 시장이라는 것들은 고점과 저점을 그 사이클대로 움직이거든요. 경기 순환 사이클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주가의 반영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번에 잘 이겨낸다면 좋은 또 기회가 오니까 무리한 투자보다는 종목을 잘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택하고 어느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랬든 저랬든 종목이 많이 걱정이 되실 겁니다. 오늘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1부는 스터디 상담, 2부는 스피드 상담 이렇게 나누어서 상담할 예정이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2-3772-0269-027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또 열심히 1부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종목을 보고 어떤 방향으로 설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세세히 면밀히 가르쳐 드릴 거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구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오이즈 네, 매수가 비중은요? 24,300원에 50%입니다. 아, 그래요? 살짝 밀렸네요. 그 매도를 했어야 했나?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주가라는 것들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움직이다가 확 이렇게 밀어놓을 때가 있거든요. 밀린다 그러거든요. 어제 보면 게임주가 좀 많이 밀렸어요. 그다음에 게임주 유독 많이 밀렸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 전에 단기 반등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이 종목도 18,000원부터 3만 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폭 레인지가 자체가 기술적 반등에 들어왔던 자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눌렀다고 하거든요. 그 눌렀을 때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건 뭔가라고 했을 때는 이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여기 보면 거래가 어때요? 많이는 나오질 않았잖아요. 그죠? 여기 거래가 여기 많이 쓰지 않았잖아요. 아, 예. 혹시 이거 볼지 아세요? 볼 줄은 아는데 그래도 어제가 그제 것보다는 많이 나오긴 했더라고요. 거래가요? 네, 그저께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딱 보면 이 전체적인 흐름의 거래량을 보면 여기는 이 뒷단, 여기 A단하고 뒷단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A하고 여기가 뒷단. 이 뒷단에서 어때? 거래가 줄었어요? 안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줄었어요. 봤을 때 이렇게 줄었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죠? 요 부분이 네. 이 부분 뭐냐면 큰 그 추세를 만들어서 움직이는 거는 이렇게 한번 눌렀다가요. 이렇게 눌렀다 올랐다 네. 눌렀다 올랐다 가거든요. 그 라인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5일선 잡아서 한번 살짝 밀린 자리인데 위쪽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팔 필요는 없다라고 보면 돼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잘 봐야 될 건 뭘까요? 수급. 네. 수급을 봐야 돼요. 수급이 좋아서 들어가긴 네, 맞아요. 했어요. 네, 여기가 수급표거든요. 이 녹색 선은 뭐냐면 기관들이 많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들은 많이 매도가 나왔고 외국인하고 메이저들이 매수 물량들이 많이 잡고 있어요. 바닥에서 많이 7월 달부터 매수가 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 종목은 그럼 어디까지 가져갈 거야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게임주가 가장 많이 올랐을 때가 언제예요? 한번 기억을 되돌려 보세요. 이걸 좀 알아야 되거든요. 게임주들이 가장 많이 올랐을 때 코로나 시국 때 가장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거 혹시 아세요? 네, 코로나 때 많이 올랐었죠. 그렇죠. 코로나의 증가에 영향을 받는 게 네오이지 게임주, 뭐 게임주 전체적으로 코로나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코로나 그 증가세가 지금 하루하루 막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까요? 받을단 말이에요. 이게 모멘텀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들고 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목표가는 3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제가 네, 그러면 3만 원에 절반 정도 팔아야 되나요? 다 팔아야 되나요? 그거 뭐 시청자님이 지금 불안하세요? 안 불안하세요? 안 불안하죠. 저는 아직 불안하진 않은데요. 그럼 좀 들고 가시면 되고 내가 불안하다 보면 파는 게 낫고요. 네. 왜 그러면 3만 원짜리는 위쪽에 라인이 되게 중요한 라운드 피격값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 라인을 네. 넘어가면 더 위쪽으로 열려 있거든요. 그럼 여기 나와서 한 번 밀렸단 네. 말이에요. 3만 원 받고 그러면 요 자리에서 또 밀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좀 아. 줄이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수익을 챙겨오는 네. 게 낫지 않을까요? 네, 그렇잖아요. 3만 원에 팔지 않은 걸 좀 후회하긴 했어요. 네, 왜요? 괜찮아요.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바닥 찍고 올라온 자리라 외쌍이라 그러거든요. 여기는 위쪽이 더 많고 코로나 확진자들이 증가하면 또 방학 시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게임주의 모멘텀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들고 가도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3만 원 와서 불안하다고 반 정도 팔고 나머지는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신성 ENG 신성 ENG 사실 매수가 비중은요? 2,300원에 30%. 아, 좀 밀렸죠? 예. 예, 이런 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신성 ENG를 볼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건 뭘까요?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를 먼저 봐야 돼요. 그죠? 예. 이 종목이 어떤 어느 종목인지 아세요? 태양광 맞아. 신재생에너지 이런 거. 네. 태양광 관련주는 신재생에너지라고 얘기하거든요. 또 신재생에너지는 앞으로 어떤 모멘텀이 있을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모멘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올라가는 이유를 우리가 차례 이 그래프를 보는 게 아니라 이 거시적인 걸 봐야 되거든요. 이 가장 많이 지금 태양광 신재생에너지가 움직였던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인해서 유가 관련주에 대한 부분들 있잖아요. 가스관을 잡는다 해가지고 이 유럽 쪽에서 태양광하고 풍력 쪽에 이 모멘텀이 되게 많이 커졌어요.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가는 게 나을까, 단기적으로 가는 게 나을까라고 했을 때는 정책적으로 좀 오래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짝 빠져 있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게 이유인 거예요. 그게 재료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지금 팔 이유가 없는 종목인 거죠. 궁금한 게 있으세요? 여기 딱 이렇게 봤을 때? 매력이 있나요? 매력이 매력이? 보일 것 같고. 이게 우리가 봐봐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쉽게 네. 생각해요. 부동산 연세가 있으신 분이나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 부동산을 살 때 나중에 올라갈 이유가 있는 걸 사잖아요. 그죠? 네. 왜 언젠가 그러죠. 가격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모멘텀이 신재생 에너지는 앞으로 정책적으로 밀어주기 때문에 올라갈 수 이유가 있는 거죠. 맞죠? 그러면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근데 언제까지? 예? 언제까지 갖고 가야 돼요, 그게? 제가 언제까지 가져가야 될 거는 정확히 몰라요. 이거 날짜를 딱 찍기는 이건 네. 거짓인 것 같고 올라갈 이유가 더 많은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은 매집이 돼 있어요. 매집이라는 거 뭔지 알죠? 이게 주식이 이런 시가총액이 조그만 거는 거래가 되게 중요해요. 이런 건 왜 그러냐면 뭐 주가가 뭐 10% 빠졌어요, 20% 빠졌어요, 30% 빠졌어요.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건
껍데기라 그래요. 이러고 여기 주가가 떨어졌죠. 2,200원부터 1,800원까지 황 하고 밀렸어요. 근데 네, 여기 네.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이게 네. 개인만 파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 거래가 강하게 들어왔잖아요. 네. 이 거래가 이거 거래가 들어오면서 어때요? 주가가 쭉 올랐어요, 그죠? 그다음에 네. 주가가 빠졌어요. 이건 왜 빠졌을까라고 하면 시장 영향을 준 거예요. 왜? 이게 문제가 있다면 이 물량이 계속 터졌겠죠. 나왔겠죠. 흔적이 있었겠죠. 근데 이 네. 물량이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쪽이 끌어올렸던 이 거래가 이쪽에 네. 빠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네. 다시 올라갈 확률이 많아요. 왜? 이 사람들이 부자예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안 나갔으니까. 다시 끌어올려요. 이게 뭐냐면 거래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빠지는 건 의미가 없고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왜 샀을까라고 생각하면 그런 정책 모멘텀이 있다는 거죠. 앞으로 네. 땅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야라고 해서 이 사람이 딱 사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인들은 이 사람들보다는 많이 사지 않았잖아요. 근데 떨어지는 네. 것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알면 네. 두렵지 않죠. 그죠? 그 또 그러니까요. 하나. 네. 또 하나는 이게 언제 올라가요? 라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 전 세계 어느 사람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이거 언제 올라가요? 그러면은 오래 가지고 있으면 그렇죠. 공부 수익을 날 수 전까지는 있는 갈수 거지. 있어요? 예. 그리고 이거는 지금 올라갈 이유를 잡을 때 우리가 그 휴먼 인덱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시청자님이 네. 오늘 막 자고 있는데 몸이 막 아파, 막 쑤셔. 내일 감기 올 것 같고 몸살 올 것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느낌이 오죠, 촉. 그죠? 예, 예. 그다음에 몸이 막 쑤셔. 내일 비 올 것 같다. 어르신들이 많이 하잖아요. 예,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거래가 잡혀요. 누가 사야 올라가는 거잖아요. 샀다 팔았다 해야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밑에 보면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네. 올라갈 이유가 지금은 당분간 아직 쉬고 있구나라고 하는 건데 갑자기 거래가 올라오면 올라갈 확률이 많이 있겠죠. 그죠? 근데 거래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쉬고 있는 자리구나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언제 올라가요라고 하는 것들은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죠? 아하. 네. 아니 내가 그거 알면 제가 다 사겠죠. 그죠? 맞지 않아요? 내가 세력이고 맞아요. 이 안에 네. 돈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내가 알겠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언제 올릴까라는 거를 찾아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언제 올릴지 이 사람들이 언제 올릴지 몰라. 세력들이. 이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외국인 됐든 기관이 됐든 언제 돈을 집행할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잡고 있는 거죠. 언제 이 사람들이 돈을 써서 주가를 더 올릴 수 있을까. 그거를 찾아내는 사람이지 이거를 언제 올라가요라고 하는 거는 그건 맞지 않는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 TV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저 사람은 TV 나오니까 뭐 주식이 뭐 이렇게 며칠에 올라갈 맞힐 거야. 절대 못 맞춰요. 워런 버핏 할아버지도 갖다 놓고 물어보면 몰라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예, 예. 올라갈 수 있는 시그널을 찾는 거예요. 이건 거래예요. 지금 거래가 없기 때문에 거래가 잡혀 있고 거래가 들어오면 이 종목 빡 올라와요. 그게 아까 얘기했지만 정책적으로 태양광하고 풍력 쪽은 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종목은 갖고 있으면 내가 손해 보고 손해 안 보고 나올 수 있겠다라고 이걸 아셔야 돼. 이걸 모르면 주식 하시면 안 돼요. 네. 맞잖아요. 왜 이렇게 손해 보면서 힘들게 이 주식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안 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 하려면 이런 걸 알고 하셔야 돼요.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못 해요. 그죠? 네. 근데 다 할 수 있어요. 쉬워요, 되게. 우리가 원리를 몰랐을 뿐이지 이 원리를 알면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2,400원까지 갖고 있어도 돼요. 네, 네. 올라올 네. 확률이 감사합니다. 많아요. 힘내시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랜만에. 아, 그래요? 전화드렸어요. 고맙습니다. 어느 정도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DI 동일이요. 네. 이 사신 이유가 있어요? 그 2차 전지가 네, 부탁을 네. 해서 네. 좀 보다가 네. 조금 그 액면 분할해가지고 저렴하길래 들어갔는데 네, 네, 네. 네. 그 매물대에 부딪혀서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럼 2차 전지를 볼 때 시장이 가장 좋을 때 뭐가 가장 좋아요? 매수가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6,700원이고요. 네. 25%요. 우리가 이런 거 정보 할 때 이게 딱 보면 사야 되는 자리하고 살아야 되지 말아야 되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 자리가 뭐예요? 네. 혹시 아세요? 뭐예요? 그 멘토님 방송 들으니까 예. 그
정배열일 때. 네, 정배열일 때하고 허리 라인이 저번에 얘기했지만 61선. 61선. 예, 근데 여기 61선이 네. 분홍색으로 좀 더 진하게 제가 한번 놔볼게요. 이게 기술적 분석이거든요. 이 모멘텀은 네. 주가에 실적이 좋다고 주가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다 올라가죠.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올라가는 것도 있고 떨어지는 네. 것도 있고 실적이 안 좋아도 올라가는 맞아요. 거 있고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맞잖아요. 그래서 실적 베이스는 기본적인 모멘텀이에요.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를 찾는 거거든요. 이게 실적 베이스예요. 네. 기본 바탕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정석대로 움직이진 않아요. 그러면 뭐냐, 이 시그널 사람들이 심리에 따라 주가는 반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주식이 어려운 게 이 두 가지 분석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기본적인 펀더멘탈 분석을 해야 되고 밸류단, 가치 이런 걸 판단해야 되는 거고 또 기술적인 분석을 또 네. 해야 돼요. 이게 기술적 분석은 네. 심리에 좀 가깝거든요. 이걸 두 개를 네. 믹싱해야 되다 보니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이 맞아요. 빠지고 있잖아요. 네네. 빠지고 있을 때는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 우리나라 부동산을 봤을 때 강남 집값이 가장 큰 이 변동성을 주잖아요. 강남 집값이 네. 빠지면 전국에 있는 집값이 빠지는 경우가 많고 강남 집값이 올라가면 전국의 집값이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중심의 네. 종목을 사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건 시장이 네. 하락기이기 때문에 이 배터리라고 해도 다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단한 기업들. 시가총액 큰 거. 뭐 삼성 네. SDI나 뭐 LG 에너지 솔루션은 보호에서 오버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거 나중에 사고 뭐 SK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LNF, 에코프로 PM 이런 것들이 단단하잖아요. 그런 걸 사는 게 나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허리 라인이 깨졌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허리가 깨졌죠. 이게 분홍색 선이 깨지면 주가는 조정을 줍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허리 라인인 거잖아요. 허리 네네. 디스크 오면 막 너무 아프죠. 허리 아프신 적 있으세요? 네네. 못 움직이잖아요. 그죠? 네. 너무 아프죠. 이게 다른 데는 우리가 행동할 수도 있어요. 근데 허리가 아프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네. 허리 라인이 되게 중요해요. 중심선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55일선, 네. 61선 쓰는데 이게 깨진다 그러면 거의 떨어지는 확률이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조정을 네. 주는 확률이 많아요. 제가 주식을 오래 해서 이 통계인 거죠. 이럴 때는 확률이 네. 이게 100%는 네. 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 확률이 많다 그러면 조심하는 게 낫잖아요. 맞아요. 그 자리예요. 근데 이 자리를 지금 팔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팔 이유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주가라는 건 고점 대비 얼마를 빠지냐면 거의 50% 언더퍼폼을 주거든요. 네네. 이 주가가 이 종목은 3,000원부터 얼마까지 올라왔냐면 3만 원까지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여기서부터 쫙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올랐어요. 그리고 여기 어때요? 쭉 떨어졌죠. 주가는 공평해요. 고점 대비 몇 프로 떨어지냐라고 했을 때는 50%가 떨어져요, 대략. 그러면 여기 3만 원에서 2만 원까지 떨어진 자리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50% 이하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언더퍼폼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딱 들어와요. 그때 팔고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시장 자체가 내년까지는 좋지 않거든요. 네,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실물단으로 오는 시기가 3분기, 4분기 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선반영되려면 내년 상반기나 돼야 주가가 팡팡 움직일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3, 4기는 안 좋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은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때 종목을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는 혹시 23,000원? 네. 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23,000원. 네, 그때 되면 파세요. 네. 그게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건강하시고요. 네, 멘토님 더운 여름철에 건강 관리 네, 잘하시고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김현우님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코스모와 좋은 거 사셨는데? 그냥 안 봐도 알아. 산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요?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오래됐는데 네. 요 앞에 김멘토님하고 이것도 했고 또 제가 욕심을 조금 불리가 매도를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이거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 18,600원에 20%. 그래요? 예. 다 원래도 왔네요. 9,600원까지 왔던데 반은 팔려고 하다가 내가 안 팔았어요. 예, 그래요? 예. 좀 더 들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스모학은 지금 이 페페배터리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지금 뭐 코스모 성일하이텍 얘기 들으셨어요? 최근에 공모한 거? 예, 예. 예, 거기가 좀 폭발적인 인기를 끄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완성 배터리보다는 페페배터리 쪽으로 이제 눈을 돌리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이게 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 코스모학이나 뭐 성일하이텍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쪽 모멘텀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그러면 이게 딱 볼 때 이 주가는 시장에 영향을 주거든요. 저에 안 줘요. 주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게 우리 다음 주 스케줄을 하고 다음 달을 보는 거예요. 다음 달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구 모멘텀 이런 걸 봐서는 좋아질 것 같는데. 네, 맞아요. 8월 달은 좀 좋을 수 있어요. 8월 달에는 이벤트가 없고 이벤트 하나는 8월 10일에 이제 CPI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네. 8월, 7월 달에는 너무 안 좋게 9.1 나왔기 때문에 이 8월 달에는 그거보다 떨어질 거예요. 그다음 8월 달에 이벤트가 없고 7월 달은 이제 다음 주 마지막 날에 뭐 테크 기업들, 미국의 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하고 그다음 FOMC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이 놓여 있지만 8월 달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고 있거든 저도요. 그래서 저도 틀릴 수는 있어. 근데 예측을 하고 있는 게 8월 달 한 달 동안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매수해가지고 손해의 폭을 좀 줄이는 달이 아니될까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그 선상의 이 종목은 지금 고점에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고점이라 그래요. 이게 쌍봉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성일 하이텍 때문에 영향을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갖고 있어도 될 것 같긴 해요. 약간 욕심을 부려도 조금. 되네. 좀 더 가져가도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좀 홀딩하는 거 어떨까요? 홀딩. 이 앞에서 제가 네. 지난주에 2만 원에 받쳤다가 매도를 못 하고 2만 원 조금 넘어가면 매도할까 싶은데. 아니 지금 하지 마요. 가지고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왜 이거 보면 우리가 이런 거 보면 월봉이라 그래 월봉. 월봉은 예. 뭐예요? 월에 봉 하나씩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게 그 바닥을 이렇게 쫙 이렇게 긴 게 기술적인 부분들이라고 흔히 얘기해요. 뭐 기술적 분석은 다 막진 않아요. 이 차트가 100% 맞는다? 이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의 신뢰성은 있어요. 그래서 이 주가를 평가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우리가 볼 때 이제 장기적으로 볼다라고 할 때는 주봉과 월봉을 봐요. 일봉은 당일 오늘 사가지고 내일 팔고 내일 모레 파는 이 숏 매매할 때는 되게 좋고 롱 레인지를 가지고 매매할 때는 주봉하고 월봉을 봐요. 근데 여기 보면 월봉이 어때요? 좋아요? 예. 바닥에 딱 있잖아요. 이걸 봐야 돼요. 이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가격이 모니터에 쭉 꼬랑지로 이렇게 당겨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라 그러면 날바닥. 몇 년 동안 이 가격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몇 년 동안 지켜왔죠. 계속 지켜. 그러면서 여기 하나 봉 하나 들어왔잖아요. 야, 나 이제 한번 움직일 거야 라고 하는 자리예요. 그러면 이렇게 와가지고 시켜놓네. 예, 이거 8월 달에도 한 번 더 여기서는 봉 하나 만들 수 있어. 이정 만들고 주봉 봐봐요. 그럼 여기가 넘어가면 여기 고점을 한번 막을 수 있는 무슨 바닥? 원형 바닥이에요. 원형 바닥이란 건 뭐냐면 시간과 가격을 다 조정한 바닥이에요. 그다음에 얘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이게 기술적 분석이 지금 한 거예요, 제가. 그러면 얘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인기가 있어야 돼요. 그죠? 인기. 그렇죠. 인기가 있어야 사람들이 나도 사고 막 너도 사고 막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인기가 있는 거는 막 쭉쭉쭉쭉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인기가 뭐냐? 성일 하이텍의 영향을 많이 받고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는 순간에 이 종목은 이슈가 딱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가 다 맞았죠. 그럼 조금 더 들고 갈 수 있는 거죠. 저 같으면 더 그 들고 앞에 가요. 상봉 근처까지 오겠습니까? 거기 매매님? 넘어가면 위로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2만 원짜리 있잖아요. 여기를 넘어가면 네. 위로 한 번 더 레벨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끌고 가면 돼요. 왜 그러면 7월 달은 살짝 눌릴 수도 있거든요. 이제 8월 달은 시장이 별로 나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여기 시장 흐름과 같이 보는 거죠. 그다음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 좀 더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2만 원 이상을 위에서 팔 것 같아요. 바쁜 거 없으니까 뭐 제가 끌고 가지 뭐. 끌고 가세요 그냥. 이거 끌고 가세요. 제가 예. 제가 설정한 목표가는 22,000원이거든요. 거기도 맞아요. 거기 매물대거든요. 잘 아. 보시는데요. 예. 22,000원대 거기 매물대인데 예. 그 매물대보다는 지금이 좀 더 강할 수 있어요. 2차 전지 관련주는 그 하반기에 저는 좋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현대 기아차가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가 실적이 좋은 거는 프리미엄 세단 쪽에서 실적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다음에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전기차 쪽에 MS가 되게 전 세계적으로 되게 그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전기차가 앞으로 모멘텀이라면 2차 전지는 이번에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 가장 큰 영향을 받았고 그다음에 공급망이 해소가 되면 2차 전지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재 가격들이 떨어지고 있어요. 니켈값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양극재, 응급재 관련주하고 완성 배터리 관련주는 하반기에 이 경기를 좀 덜 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끌고 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22,000원까지 한번 가보세요. 예. 힘내시고 고맙습니다.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예, BL 네. 8,222%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 코로나 치료제 그쪽으로. 네. 네. 그래서 사셨어요? 예, 예. 테마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우리가. 예. 예, 테마 같은 테마 종목은 뭐냐라고 했을 때는
그냥 단기적인 테마가 있고 장기적인 테마가 있거든요. 뭐 제약바이오들 다 이래요. 그러니까 테마 쪽에 붙여가지고 이 지금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관련주를 막 엮여가지고 주가가 좀 많이 움직이긴 하거든요. 이 제약바이오가 다 그래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약바이오는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서두 얘기했지만 우리가 3, 4분기 때 시장이 좀 중심이 될 수 있는 섹터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제약바이오도 꼽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뭐 코로나의 증가, 바이러스 확진,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제 제약바이오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똑같은 패턴이에요. 제약바이오 전체는 이 개별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섹터의 중심에서 먼저 움직이면 나머지 것들 따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7월 달에 들어서 가장 많이 이 반등이 들어왔던 건 제약바이오라고 보시면 돼요. 바닥에서 많이 움직였거든요. 셀트리온이나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잘 버티고 있고 뭐 대웅제약, 유황약품 뭐 많이 움직이는 게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잠깐 눌렸지만 다시 꺾어서 올라갈 확률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들고 가는 게 어떨까요? 예. 그런데 14일, 12일 날, 14일 날, 네. 그 외국인들이 들어왔다가, 네. 많이 빠졌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이런 종목들은 외국인이 사고 안 사고는 거의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외국인인지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검은 머리들이 있거든요. 이런 시가총액이 조그만 거 2천억짜리는 외국인이 샀다, 뭐 기관이 샀다, 뭐 큰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세력주예요, 세력주.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거래를 잘 봐야 돼요. 이 거래. 이 종목은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최근에 거래가 들어왔잖아요, 여기요. 거래를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게 주가가 좀 살짝 빠졌을 때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이게 올라갈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런 종목들은 이 거래가 잘 봐야 돼요. 거래가 눌러놨죠. 이게 월요일 화요일 정도에 반등 들어서 올라갈 거예요. 왜? 누른 거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올라갔을 때 꺾어서 가는 거 자리인데 이게 N자다 그래요. 기술적 패턴을 봤을 때 그럼 여기 잡혀 있는 물량들이 꽉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9,000원이 넘어가면 위쪽으로 더 열려 있어요. 그때까지 공방이 있어요.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올랐다 눌렀다 올랐다 하는데 누를 때 가격이 떨어질 때 이 거래를 보면 거래가 누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살아있는 거예요. 조종이에요, 조종. 다시 한번 거래가 들어오면 빵 치고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목표가는 9,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거든요. 9,000원 와가지고 이 종목이 좀 힘이 세다, 거래가 좀 붙었다 그러면 반만 팔고 반은 홀딩해서 가져가면 돼요. 반등 있을 때 추가 매수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가 매수할 때 지금 시장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근데 추가 매수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다시 반등이 들어왔을 때. 네, 반등이 안 들어오고 만약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사면 안 되죠. 이거 안 좋잖아요, 이거를. 그럼 계속 사야 돼요. 계속 떨어진다고 가정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지금 한 15% 정도가 지금 네, 빠져 있어가지고요. 저는 이런 종목은 이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굳이 이렇게 물타는 종목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조그만 종목은 조그맣게 대응해야지. 이거를 좀 많이 사면 나중에 되면 팔지도 못하고 대응도 어려우니 저는 뭐 이 종목을 더 사는 것보다는 좀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시장이 좀 안정되면 또 좋은 종목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굳이 이 종목을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땐 저는 아니라고 봐거든요. 이거보다 좋은 종목이 많거든요. 그죠? 여기에 우리가 이 모든 거를 여기에 더 늘려서 할 이유는 없잖아요. 얘보다 더 좋은 종목들이 싼 게 더 많은데 굳이 이것만 가지고 물 타서 나와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9,000원 이상 왔을 때는 네. 매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라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강연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8시에, 밤 8시에 강연회 있고요. 강연회에서는 많이 공부방을 합니다. 수요일 공부방, 토요일 공부방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조금이나마 주식을 보는데 가장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예시를 많이 들어서 소통의 이 편안함을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많이 어려우신 분이나 내가 시장을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시간 되시면 꼭 참여하셔서 조금 더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나타났습니다. 자, 다음 주 지나면 우리가 8월 때는 좀 뿅뿅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이번 주 다음 주 한 주는 이벤트만 잘 지나면 반등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다음 주는 조금 관망하는 전략을 쓰는 게 맞다라는 것들이 지금 시장의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어서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아, 엑세스바이오. 네. 매수가 비중은요? 22,500원에 네. 15%요. 따라가셨죠? 네. 왜요? 작년에 샀다가 네네. 손실 보고 팔았거든요. 네네. 근데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네네. 다시 또 들어갔는데 실수한 것 같아요. 참 주식이라는 게 되게 원망스럽죠.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안 사면 올라가고 내가 팔면 올라가고 내가 사면 떨어지고 그죠? 맞아요. 예,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내가 잘 주식을 모르고 있어서 그래요. 아, 지금 사야 되냐 그런 것 말아야 같아요. 되냐?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이거 올라갈 때 못 사요. 약간 떨어질 때 살라 그러거든요. 올라갈 때는 못 사요. 막 무서우니까. 또 떨어져도 쌀 것 같은 기대감 때문에 또 사거든. 그게 고점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네. 이걸 사기 전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종목이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라는 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코로나 진단키트잖아요. 네. 이 관련주는 어떤 건지 아세요 혹시요? 네네, 알고 이걸 있어요. 무조건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종목은 뭐에 대해서 움직일까요? 코로나 급증? 그렇죠. 바로 그게 포인트예요. 그죠? 네. 전 세계적 코로나의 급증이 이 주가의 모멘텀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진단키트 때문에 코로나의 확진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주가는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지금 어때? 지금 뭐 4만 명, 뭐 5만 명 이때거든요. 뭐 일본은 뭐 20만 명까지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앞으로 확진자들이 늘어날 것 같아요. 줄어들 것 같아요? 늘어날 줄 알고 샀는데요. 그쵸. 예, 작년에 그 네. 여파가 커가지고 올해는 네. 예. 좀 줄어들 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이 제약바이오 섹터를 잘 봐야 되는 건 변이가 많이 나오거든요. 변이. 네, 변이 바이러스가 네, 되게 많아요. BA5. 네네. 네.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올 가을, 겨울은 좀 더 아마 심해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냐면 네. 이게 변이들이 너무 많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진단키트 관련주는 지금 이렇게 꺾이는 자리라 그러거든요. 눌림목이라 그래요. 이렇게 네. 눌렀다가 이렇게 올랐다가 살짝 누른 자리거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눌렀을 때는 이런 종목들은 실적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이 테마주들은 실적 베이스보다는 인기 베이스로 따라가요. 이 종목들이 거의 다 보면. 그래서 막 실적이 막 적자인데도 막 움직이는 게 있고 막 이러거든요. 이건 뭐냐면 네. 이 트렌드 매매라 그래요. 이런 매매를. 그런데 우리가 좀 안 좋은 거잖아요. 이게 확진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고통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네, 그거를 막 그럼요. 그래서 막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거죠. 그거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들이 막 힘들고 아프고 막 하는 종목들은 저는 안 사요. 네. 왜 그러냐면 주가는 잘 갈 수 있는데 이거를 사람이 아파하는 사람들이 막 감염자 수를 막 증가되는 걸 체크해야 되고 더 증가돼야 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우리가. 인정해요. 인정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러면 사람들이 네. 아파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뭐 그 코로나 관련주나 바이러스 관련주 막 이런 것들은 별로 좀 뭐 이렇게 딱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매수해서 매도하진 않아요, 저는. 그래요. 이것까지 저도 내가 이렇게 인정해요. 사람들이 뭐 감염자를 좀 체크해야 되냐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다시 한번 올라가요, N자로. 꺾어서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네. 종목은 우리가 코로나 이 증가세가 꺾이면서 주가가 얼마나 무섭게 빠지는 것도 봤잖아요. 네. 그죠? 여기 우리 시즌을 보면 이게 코로나에 관련주는 이 대장이 시즌이거든요. 이 한번 네. 움직이는 거 봐보세요. 이렇게 진가세를 탔다가 꺾였을 때 이렇게 무섭게 빠져요. 그죠? 이렇게 정점일 네. 때 피크아웃 때문에 이렇게 무섭게 빠지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도 이 엑세스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슈가 될 때 한번 세게 들어오면 팔고 나오면 될 것 같긴 해요. 지금 네. 팔지 말고 한 25,000원까지는 네.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정확히 잡아주면 23,000원. 잠깐만 여기 잡으면 23,000원 정도 여기 매물이라 그래요. 삐쭉 나온 데 있죠. 여기 삐쭉. 요거 삐쭉.
네. 여기 또 삐쭉 나오는 데들 있잖아요. 여기가 뭐라고 얘기하면 매물대예요. 매물대는 뭐냐면 네. 사람들이 여기서 막 많이 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야, 네. 이게 내 가게 왔다. 그래가지고 여기 맞고 뚝 떨어진 거예요. 그죠? 여기 맞고 뚝 떨어졌죠. 왜? 여기서 물량들이 출회가 되는 거예요. 아, 내 가게 왔다 하는 사람들 여기가 많아. 그러니까 어때요? 딱 맞고 여기 뚝 떨어져 이 매물대. 그러면 요거를 다시 꺾고 올라가는 게 N자예요. 그러면 여기서 꺾어 올라갈 때 뭐가 중요하냐? 아까 얘기했지만 증가세. 그다음에 이 거래가 딱 들어와야 돼요. 여기서. 그러면 이 증가세를 잘 보고 여기 위에 올라온다면 잘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개인적으로는 이런 그 사람들이 아프거나 뭐 짐승이 아니 이 동물들이 죽거나 그다음에 뭐 지진이 나고 사람한테 피해 주는 거, 가축한테 피해 주는 거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잘 파시고 23,000원까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손해 안 보고 나올 수 있으니까 23,000원. 예, 그렇게 네. 대응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대응 잘 하시기 네네, 바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코치님.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옴니 시스템. 네, 다시 한 번만요. 옴니 시스템. 아, 옴니 시스템 사셨다고요? 스마트 그리드? 네.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네. 되세요? 2,590원인가? 아, 최근에 샀어요? 아니요, 한 5달 됐어요. 아, 그래요? 아, 움직이다가 안 움직이다, 움직이다, 안 움직이다죠? 네, 이 예, 또 회사는 떨어졌다가. 네, 이 회사는 실적 베이스가 없어요. 실적은 안 좋아, 너무 안 좋아, 알죠? 이런 거 보는 게 아니야.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안 좋은데도 네. 막 올라가요. 이건 뭘로 움직이냐? 테마. 예, 테마 무슨 테마예요, 얘가? 전기인가? 전력 예. 쪽인 것 같아요. 전력 테마가 왜 움직여요, 근데? 더우니까. 그렇죠. 그 아주 되게 단순한 거야, 그죠? 잘하시네. 네. 끝난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전력 때문에 블랙아웃이잖아요. 뭐 전력량이 많이 네. 움직이고 에어컨 틀고 이제 장마가 이제 이번 주말에 장마가 이제 거의 거치면 다음 주부터 폭염이거든요. 이제 되게 네. 더울 거예요. 그러면 전력 사용량들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전력 관련주하고 에어컨 선풍기 관련주가 움직일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절 테마라고 그래요. 네. 한번 해보세요. 계절 테마. 계절 테마. 네, 이게 계절 테마예요. 그러면 계절 테마는 어때요? 잠깐 반짝하고 또 떨어지겠죠. 그게 어디 봐. 여기 봐봐. 작년에 지금은 얘들 계절 테마는 작년에 7, 8월에 올라갔어야죠. 그죠? 네. 이거 삐쭉 올라온 게 몇 월 달이에요, 여기? 7월달. 그죠? 여기 또 어디요? 7월 달. 여기 7월 달에 삐쭉 이렇게 올라왔죠? 예. 이게 매달 7월 달 되면 움직여. 그죠? 이렇게 삐쭉삐쭉 올라오잖아요. 이거 네. 뭐야? 이건 뭐냐? 계절. 이때만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예, 이렇게 A, B, C. 그죠? 그럼 여기도 또 삐쭉 올라오겠죠? 예, 그거 보고 들어왔었는데. 네, 맞아요. 예, 근데 올라오잖아 지금 딱 이렇게. 왜? 근데 왜요?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여기 3,000원. 매도가를. 요거. 우리 네. 매도할 때는 어떻게 하면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이 그래프 봐봐. 이 그래프 이거 볼 줄 아세요? 정확하게는 잘 못 봐요. 그럼 이렇게 그림을 그냥 이렇게 보여. 3,000원 위에서 판다 이러는데 맞아요. 한 2,700원, 800원 너무 막 또 팔아요. 내려가고 이래서. 모르면 그냥 팔면 되잖아. 수익 나면 팔면 되지 않아요? 이거 직접 샀어요? 예. 누가 사라 그랬어요? 제가 직접 사기는 샀어요. 뭐 보고 샀어요? 그냥 그 차트에 네. 7월 달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다. 매년 7월에 예. 정도에 올라가는 것 같아서 잘하네. 사긴 잘하시는데 왜? 그러면 여기 봐봐. 또 하나 팔 때는 어떻게 파냐? 그러면 여기 삐쭉한 데 있죠, 여기. 이렇게 삐쭉한 데 있죠. 여기 삐쭉삐쭉한 데 있죠. 여기 삐쭉삐쭉한 데. 네. 여기 삐쭉삐쭉한 데 맞고 떨어지잖아. 이게 패턴이라 그래요. 여기에서 네.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여기서 떨어지는 경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네. 이 정도 왔을 때 떨어질 확률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더 갈 수도 네. 있지만 떨어질 확률이 있으니까 요 안에서 반 정도 파는 거예요. 아, 이거 3,000원 라인이거든요. 왜 그러면 여기를 네. 올라갈 수 있는 확률과 떨어지는 확률이 있죠. 근데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는 이 종목은 매번 여름 때 되면 움직였었어. 이렇게 더웠기 때문에 블랙아웃 걸려서 이거 전력량 네. 때문에 한 번씩 움직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다음 달부터 더우면 또 뉴스를 잘 보고 있다가 뭐 블랙아웃 뭐 피크 전력 피크다라고 했을 때 한 번 더 튀고 올라오면 3,000원에서 내가 반 팔고 나머지는 좀 여기 3,000원 넘어가면 3,500원까지 홀딩할지라 3,000원에서 반 팔고 나머지 이렇게 팔면 되죠. 여기 흔적인 거잖아요. 이렇게. 예. 요거를 이렇게 파악하면 돼요. 그건 매도 자리 잡으면 돼요. 거의 그럼- 거기서 한번 팔아 놓으면 손실 안 보고 수익 나는 구간인 거잖아요. 그래서 반 네. 정도 팔고
더 더워질 수도 반은- 있잖아요. 반은 좀 더 예. 지켜놓은 거 추세를 보는 거죠. 근데 또 거기 못 올라가고 계속 밀린다 그러면 팔면 되잖아요. 근데 올라간다 아, 예. 그러면 저 위에서 팔면 되는 거고. 거기가 변곡 라인이에요.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 예, 보기 감사합니다. 쉬워요? 이렇게 이제 조금 예, 이해가요? 이제 예. 그래서 이렇게 얘들 이렇게 잘 모른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켜놓고 한번 예. 연구를 해봐요. 얘가 가격이 어디에서 이렇게 빠졌는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똑 쳐보고 여기서 빠지네, 여기서 빠지고 또 옛날에도 빠진 게 있는데 또 여기서 빠지네, 또 3,000원 되면 무조건 거의 많이 빠지네. 이렇게 우리가 보면 추론을 할 수 있잖아요. 아, 이럴 수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빠질 확률이 있으니까 이때 내가 한번 반은 팔아야겠다라고 팔면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고객님. 대응해서 꼭 수익 내기 바래요. 자,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아, 우리 기술이요. 우리 기술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네. 2,400원에 30%예요. 조금 밀렸네요. 그죠? 예, 근데 그게 올라가지도 않고 그렇네요. 그래서 한번 문의를 한번 해보려고 아, 그래요? 상담을 한번 해보려고. 아, 이거를 사신 이유는 있으세요? 혹시 주식 잘 아세요?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고요. 네, 이게 무슨 관련주예요? 얘는? 예, 이게 정책주 아닙니까? 네, 맞아요. 정책주, 예. 원전 쪽에. 그 테마로 예, 원전. 이게 정책이라 해서 그냥 그 관련주를 뭐 원전에 대한 정책,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정책이에요. 근데 이 종목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냐 이런 거는 별로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사람들이 테마로 엮어 놓은 거예요. 아, 이 관련주는 이거다.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품들을 납품하기 때문에 관련 종목이라고 우리가 예를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 이 종목은 원전 관련 테마주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얘들은 테마주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올라갈 수 있는 이유와 떨어질 실적도 안 좋아요. 근데 주가가 그래도 잘 버티잖아, 시장 대비. 그죠? 왜 그러냐면 원전에 예, 대한 그 모멘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맞아요. 네,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네네, 그렇네요. 움직이지도 않고. 근데 지금 예, 움직이지도 않고. 시장이 안 좋은데 떨어지는 것보다 움직이지 않는 게 좋을지 않을까요? 다른 거는 막 이렇게 다른 거 가지고 포트에 다른 거는 많이 빠지지 않으세요? 빠지지요. 그죠? 근데 우리 기술은 잘 안 빠졌죠. 다른 거보다는. 예, 예, 많이 안 빠졌어요. 예, 강한 거예요, 강한 거. 다른 거 시장이 빠질 때 빠지지 않는 거는 다른 종목보다 강하게 있다. 그건 아까 얘기했지만 정책의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지금 팔 이유는 없어요. 좀 더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제가 그럴 생각했는데 뭐 장기로 보고 사지는 않았어요. 이거를 오래 들고 갈 생각을 한 거 없었고. 그럼 봐봐요. 그래, 우리 시청자님하고 저하고 달리기 하면 누가 이길까요? 제가 이기죠. 제가 이길 확률이 많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빨리 하는 종목을 우리가 대응할 수가 없어요. 이게 빨리 막 움직이려면 이런 종목을 사면 안 돼요. 근데 그 빨리 달 수 있는 그 체력이 내가 있냐 없냐라고 보고 이 종목을 분석할 줄 아냐라고 했을 때 이 기술이 있어요. 테크니컬한 방법. 막 움직이는 건 얼른 팔고 나와야 되는데 이 스피드 면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가장 좋을까? 천천히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우리 선생님한테는 이 빨리 움직이는 것보다는 좀 천천히 가서 수익을 느긋히 낼 수 있는 종목을 가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빠른 게 좋은 게 아니라 느긋히 오래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이 훨씬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그 대응이 안 되니까. 맞죠? 그러니까 너무 빠른 거 하지 마시고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막 급등하는 거 결국은 손해봐요. 팔지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정책주 같은 거 사놓고 올라가면 파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 종목은 2,500원까지는 보여요. 그러니까 2,500원까지 그냥 시간을 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팔지 말고. 알겠죠? 안 간다고 팔지 마세요. 결국은 올라가니까 이 종목은. 그러니까 굳이 시장도 안 좋은데 굳이 빨리 움직이는 거 따라다니지 마시고 그냥 이 종목을 좀 2,500원까지 나 본다라고 해서 좀 러프하게 시간을 주고 수익을 내는 방법이 훨씬 더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2,500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예,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현대 롯데며 현대 롯데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19,300원에 20% 있어요. 잘 사셨네요. 금요일 급등했는데 그죠? 지난달에 네.
멘토님하고 22,200원에 한번 상담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때 멘토님이 호재도 있고 하니까 그냥 갖고 있으라고 네. 그랬었는데 저의 좀 밑으로 미끄러지게 좀 더 추가해가지고 19,300원이 됐어요. 네네. 그런데 어제 제가 병원 관리소 가다가 혹시나 하고 몰라가지고 24,500원에 매도를 일부 걸어놨더니 네. 그게 매도가 되고 남은 게 이제 20%가 있어요. 잘했다. 예, 잘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남은 거는 과연 어디까지 데려가면 될까? 예, 이게 모멘텀이라고 하거든요. 로템은 방산하고 예. 그다음에 철도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예. 우리 방산주 주가 우주항공, 그다음에 원전, 신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은 정책으로 밀어요. 그다음에 수주가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앞으로 조금 더 끌고 가는 건 어떨까요? 괜찮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예. 지금 시장이 좀 불안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조금씩 파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예, 저도 이게- 그 해볼까 생각을 예, 하고 왜 있는데 그러냐면 25,000원 한번 넘어가면 여기가 또 매물이 있거든요. 27,000원대. 요 예. 안에가 또 매물이 있어요. 좀 세요, 여기가. 그러니까 25,000원 딱 오면 한 10% 정도 팔고 나머지는 그냥 다 들고 가는 건 어떨까요? 저도 한번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맞아요. 왜 그러냐면 예,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이게 뭐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가격이 딱 왔을 때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이 매물을 흡수해야 되거든요. 근데 시장이 좋으면 이 매물을 흡수를 해요. 근데 시장이 좀 어려우면 이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심리가 되게 강하거든요. 몇 달 동안 기다렸는데 내 매수가 왔다 그러면 파는 자리가 요 자리예요. 여기 우리가 여기 했던 25,000원, 26,000원짜리, 요 27,000원짜리 요 자리가 좀 두터워요. 여기서 보면 이 자리에서 맞고 떨어지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요 자리 위에서는 살짝 팔아주는 건 나아요. 그다음에 10% 정도 팔고 수익을 챙겨놓고 나머지 10%는 좀 끌고 가는 거죠. 왜? 모멘텀이 있어요. 이 방산주 같은 경우는 정책으로 또 밀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철도 그다음에 또 뭐 제가 볼 때는 연말 되면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이렇게 휴전이 되면 휴전이 되면 이제 재건 산업들을 하거든요. 그럼 철도 쪽이 제일 우선순위예요, 이쪽은.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모멘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10%는 좀 갖고 가는 거죠. 그러면 좀 편안하게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대화 한번 해보세요.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반갑습니다.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신택이고요. 심택 사셨어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네, 42,850원에 30%요.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지인 추천으로요. 아, 그래. 자꾸 떨어지죠. 예.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이 매수가에 왔으면 빨리 팔아버릴까 해가지고요. 그래요. 좀 이거 오래 걸려. 피크아웃이라 그래요. 이 기판업체와 그 반도체 관련주들, 이 IT 쪽은 다 삼성전자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 삼성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피크아웃이라고 고점 찍고 밀리는 자리거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중심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언제 팔까? 이거를 지금 더 올라갈까라고 하는 그 잣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뭐라 그래야 그 기준. 이 기준이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그 스몰캡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어느 기준을 보냐라고 할 때는 55일선이 되게 중요해요. 여기 보면 저 분홍색 차트를 보면 이 피크아웃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실적이 좋은 것들은 FPCB 관련주들 막 되게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그다음 반도체 장비들도 많이 강하게 움직였고, 그다음 IT 관련주들도 많이 움직였어요. 근데 어느 정점에 찍어서 꺾였어요. 그건 뭐냐면 실적이 좋았는데 내년은 더 좋을 거야라고 했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빠지는 속도가 되게 빨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신 가격보다는 반등 들어올 때 파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 종목은 좀 더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한 45,000원 라인 오면 종목 변경. 고원절이거든요. 그러니까 42,000원이니까 이 밴드가 조금 높지는 않기 때문에 반등 들어올 때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45,000원에 매도하면 되겠나요? 네, 42,000원에서 45,000원 사이예요. 네, 그때 오면 매도하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1부가 끝났고 2부는 좀 더 스피드하게 많은 분들이 상담할 수 있도록 진행을 빨리 할 거니까요. 10분 쉬고 10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